꽉 막힌 퇴근길. 그보다 더 막힌 세상 얘기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퇴근길 이철입니다. 예,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될 인터뷰 하나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요, 현재 100일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바꾸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내 자동차 세금이 오를지 내릴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기준이 100일량 기준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꾸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비싼 자동차를 갖고 있든지 싼 자동차를 갖고 있든지 예. 100일량만 같으면은 세금이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수입장 100일량은 같더라도 수입차는 지금 국산차보다 값이 3배나 더 비싼데도 세금은 똑같이 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 100일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인데 네. 바로 이런 점에서 비싸더라도 세금을 적게 내는 이런 조세의 역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면 국산차는 세금이 좀 이렇게 내려가나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세금 자체가 내려가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중소형 차는 세금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고 예. 대형 차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네. 엑센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22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한 절반 정도 줄어들고요. 예. 중형차인 소나타는 39만 원 9천 그러니까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예. 한 23% 정도 줄어들고 예. 반면에 대형차인 에쿠스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가량으로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제차를 타시는 분들은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물론이죠. 그만큼 비싼 차를 몰고 다니니까 세금이 비싸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예. 현재 이 100일량 기준으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1961년도에 생겼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한 50년 가까이 현행 체제로 유지됐는데 왜 그동안 못 바꿨을까라는 질문도 있고요. 못 바꿨다면 그만한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세금은 12가지 세금이 지금 달라붙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를 살 때, 구매할 때, 그다음에 가지고 있을 때, 보유할 때, 그리고 운행을 할 때, 이용을 할 때 이 세 단계마다 각각 세금이 달라붙어서 12가지나 세금이 달라붙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50년 전에는 이 자동차가 굉장한 사치품이었죠. 네, 네. 그래서 사치품이기 때문에 세금을 이거저거 몽땅 다 이제 붙여서 이렇게 되는데 이번 아마 그동안의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손을 못 댄 것은 아마 정부에서 제 추측컨대 네. 정부에서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개편을 하게 되면 세금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세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 세수 개편을 걱정을 해서 손을 못 댄 게 아닌가라고 지금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번에 바꾸면 그러면 자동차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듭니까? 아마 세금이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훨씬 더 이 가격에 합리적으로 세금이 개편되기 때문에 네. 이 중소형차는 싸지고 그다음에 대형차는 비싸지고 세금 부담이 네.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소형차 갖는 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가 조금은 줄어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수입차가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아까 3배까지 더 비싸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세제를 만약에 바꾸면 통상마찰의 우려는 없습니까? 외국에서 좀 문제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통상마찰은 전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통상마찰이라는 것은 국산차하고 외국산 차를 서로 차별해서 대우할 때입니다. 네. 그러나 그런 차별이 없이 가격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모든 것을 다 대우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한미 FTA 협상을 할 때는 미국 측에서 오히려 거꾸로 예. 우리한테 100일량이 아니라 가격으로 세제를 바꿔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통상마찰은 전혀 걱정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비싼 차일수록 뭐라 그럴까요? 뭐 엔진이라도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고난도 기술을 많이 채용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되면 자동차 산업에 혹시 역효과를 빚을 수는 없습니까? 뭐 기술 개발을 덜 하게 된다든지?
세금 무섭다고 기술 개발을 안 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개발을 하는 경우는 네.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가 더 늘어날 것이다를 기대할 것이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효율이 높아져서 기름값이 연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서로 판매가 늘어나고 결국은 그래서 개발을 하면은 결국은 이득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바로 그 기술 개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할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들은 굉장히 환영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들면 특히 이제 지방 세수가 줄어들면 타격이 있을 텐데요. 정부나 지방 정부들은 좀 싫어하지 않을까요? 예, 현재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세수가 좀 줄어들고 그런 점에서는 조금은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 대목은 법을 시행하면서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다시 개편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한편 다른 측면에서는 자동차세가 잘못돼 있어서 이에 대한 불만들, 사회적인 갈등들 네. 그리고 그 사회적인 비용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결코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터뷰 듣고 있던 우리 청취자분께서 몇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씩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2183님인데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고가인데 어찌 되나요? 그러시네요. 예, 친환경차, 전기차, 경차 이 네. 부분은 현재도 지금 감면을 받고 있는데 예. 제 지금 이번 개정안에서도 역시 별도로 규정을 해서 감면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불이익이 안 가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0842님은요. 중고차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시네요. 기준을 뭘로 잡는지. 중고차는 정부에서 기준 시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지나면은 얼마큼 감가상각을 한다라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 표가 있는데 그래서 예. 가격 산정을 할 때 계산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기준 시가표에 의해서 감가상각만큼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혀 걱정할 건 없다고 봅니다. 예. 1947님 질문 주셨는데 심재철 의원께서 좀 서운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도는 현대차를 위한 제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시네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느 특정 기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역진성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조세 체계가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환영을 하고 있는 법입니다. 바로 이것은 국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분 1947님은 현대 기아차 다 합치면 사실상 독점이니까 그러지 않냐 그런 거겠죠? 글쎄요, 그 부분은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차 산업 측면은 저는 생각지 않고 있고, 네. 우리나라의 과세 체계가 올바로 돼 있느냐, 잘못돼 있느냐,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세금 체계를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세금 체계 관련돼서 나왔었는데, 큰 틀에서 자동차 세제는 두 가지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배기량보다는 가격에 따라서 세금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이용하는 데 따라서 부담이 더 늘어나도록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세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개편이 돼야 됩니다. 예. 외국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뭔가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은 지금 서로 각각 나라마다 다르는데요. 예. 배기량에 따라서 하는 나라가 일부가 조금 있지만은 가격 기준을 반영하는 데도 있고 어떤 나라는 차량의 중량을 반영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이산화탄소 CO2 배출량을 따지는 데도 있고 연비를 따지는 데도 있고 세계 각국이 서로 각각 다릅니다. 네. 심재철 의원과 이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바꾸는 법 개정안 가지고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데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2525님은 차 가격 기준이 옵션 포함인지 옵션 포함 전인지 그게 궁금하다 그러십니다. 제가 지금 쭉 계산을 해볼 때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옵션을 포함을 한 정도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풀 옵션까지는 기준을 잡지 않았고요. 예. 모든 것들을 기본 사양에서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옵션 그리고 풀 옵션 이런 세 가지를 쭉 검토를 해봤는데 예. 아무래도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중간 정도의 이 옵션 예.
그런 부분들을 저는 기준으로 잡아서 했었고, 특히 풀옵션 같은 경우는 극히 일부분만이 세금이 약간 뭐 수천 원 정도가 약간 인상되는 뭐 그 정도의 미미한 효과밖에는 없을 겁니다. 풀옵션이라 하더라도. 네. 그거는 이제 이렇게 정부나 이렇게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물론이죠. 예. SNS 주택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제가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자동차 가격이 계속 오를 텐데 결국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증세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요. 우선 당장 세금이 내려갈 거니까 전혀 증세가 아닐 거고요. 예. 그리고 이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차량 가격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따라서 생산자도 제조사들도 차량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할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증세가 아니냐라는 얘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소비자가 혜택을 보지만 해마다 이제 자동차 가격은 대체로 오르는 추세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따라서 연동돼서 이제 세금이 매겨지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는 뜻인데. 자동차 가격 올라가는 그 추세하고 예. 인플레이션 되는 추세하고 소득 늘어나는 추세하고 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예.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해가지고 결국 증세 아니냐. 그 증세되는 만큼 올라가는 비율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인하되는 것하고 몇 년 동안 얼마나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금 이게 영향을 미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세월이 한참 가야지 지금 소득 부분들, 이번에 지금 인하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50%가 인하가 된다면은 1년에 5%씩 10년의 이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0437님이요.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제 차값은 500만 원인데 배기량이 높다고 비싸게 세금을 납부하거든요. 환영합니다 그러시는데 최근에 이 법안 발의하시고 듣게 되는 여론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찬성이 훨씬 더 많아요? 압도적입니다. 저희 의원실로도 전화가 많이 오고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 만나보고 네. 특히 택시 타면서 쭉 여론 들어보면은 압도적인 찬성입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이든가요? 정부는 현재 지금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세수가 연간 7조나 됩니다. 예. 어마어마한데요. 예. 그리고 국민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보다도 일단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라는 그 원칙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세수가 주는 부담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아마 뭐 그 부분도 조금은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 법안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쯤 그러면 이게 뭐 가부가 명확해질까요? 이제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되면은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될 테니까 예. 아마 이번 10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심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 때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그러기를 기대하고 지금 부지런히 저도 움직이겠습니다. 예, 정부 잘 설득하고 해서요. 소비자들이 좋아하니까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심재철 의원이었습니다.